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섬서의 따마이 씨는 5근의 샐러리를 팔았다가 6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하북 한단의 한 농민은 코로나19 기간 중 밭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4천 위안의 벌금을 맞았습니다. 흑룡강 대경의 한 유통업자는 감자를 근당 1.2위안에 매입하여 2위안에 판매했다가 물가법 위반으로 3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광서의 한 농민은 자신이 기르던 돼지를 잡아 친척에게 2천 위안에 판매했다가 10만 위안의 벌금을 맞았습니다. 사천 반지와의 한 농민은 과수 농사를 짓기 위해 자비로 길을 냈다가 4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중국 경제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각 지방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무리하게 명목을 만들어 돈을 강탈하고 있으며 작은 위반에도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타 지역의 민간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재산을 빼앗는 방식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를 속칭 원양포획이라고 부릅니다. 즉 일부 지방정부가 공안과 경찰을 동원해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의 기업을 노리고 재산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관련 주제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세수 수입은 3.4% 감소했지만 비세수 수입은 무려 25.4% 급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벌금 및 몰수 수입이 약 15% 증가했습니다. 벌금 및 몰수 수입이란 각종 벌금과 정부가 몰수한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의미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 재정에 심각하게 의존해왔습니다. 중국의 토지는 정부 소유이며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을 부동산 개발업체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충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침체되면서 토지 사용권 거래도 감소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금 및 몰수 수입은 일반 지방정부가 돈을 긁어모으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돈 긁어모으는 수단을 보면 복건성 복주시에서 한 노인이 샐러리를 판매해 14위안의 이익을 얻었는데 현지 당국이 해당 샐러리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감독부서는 노인에게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자 당국은 다시 추가로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2022년 준공은 전국적으로 벌금 및 몰수 수입을 통해 4,283억 위안을 거둬들였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수치가 발표되자 중국 내에서는 공산당이 국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탈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후 중공 당국은 더 이상 벌금 및 몰수 수입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하북성 파주시 산하 15개 향진에서 단 2개월 만에 벌금 및 몰수 수입이 6,700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이는 같은 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거둬들인 벌금 수입의 11배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해당 벌금은 총 2,500개 기업 및 개인 사업자에 부과되었으며 기업당 평균 2만 6천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공 지방당국은 각종 수법으로 국민들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최근 2월 5일 흑룡강성 가사목시의 한 음식점 주인이 영상을 올려 폭로했습니다. 그는 3명의 남성이 자신을 찾아와 환경보호기관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반드시 기름 연기 정화기를 설치하라고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만약 정화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5천 위안에서 5만 위안까지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설치하지 않으면 전국의 푸른 하늘이 파괴될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해당 음식점 주인은 자신의 가게가 10년 넘게 운영되어 왔지만 현재 하루 손님이 고작 2명에서 3명 정도이고 1인당 평균 소비 금액도 8에서 10위안 수준에 불과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주로 조선식 비빔밥을 판매하는데 기름 연기 정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1년 내내 거리가 텅 비어있고 하루 매출이 20위안도 안 나오는데 무슨 정화기 설치로 푸른 하늘을 보호한단 말인가. 우선 내가 살아남는 게 먼저죠 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기름 연기 정화기 설치했습니까? 우리 관리 조례에 따르면 설치하지 않으면 당신의 사업 범위가 감옥 사실을 비롯해 중국 전역의 푸른 하늘을 오염시킬 겁니다.
제 가게는 거의 10년 넘게 운영해왔지만 이런 일을 처음 겪습니다. 제 가게 하루 손님은 고작 2에서 3명 수준이고 1인당 평균 소비 금액도 8위안에서 10위안에 불과합니다. 정화기를 설치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집에서 요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그리고 제 가게는 조선식 음식 메뉴이며 주로 비빔밥 같은 음식을 판매합니다. 이번 사건은 많은 네티즌들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벌금이 5천 위안에서 5만 위안이라니 간격이 너무 크네. 지금 많은 소형 식당들은 1년 순이익이 5만 위안도 되지 않는데 이런 벌금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지? 중공정부기관의 무분별한 벌금 부과와 과도한 수수료 징수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소성 염성시의 한 농민은 양 한 마리를 팔아 180위안을 벌었지만 현지 시장감독국으로부터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강소성 염성시 대풍구 시장감독국 직원들이 시내 채소시장 단속 중 농민 진광방의 가게에서 검역 도장을 받지 않고 양 한 마리를 도축한 부위들과 약물이 6개를 적발했습니다. 진광방은 자택 냉장고에도 도축한 양 3마리가 더 보관되어 있음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단속 공무원들과 함께 집으로 가서 공식적인 압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역을 받지 않은 양고기를 판매한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면서 강소성 염성시 대풍구 시장감독국은 진광방에게 처벌 통지서를 발부했는데 13만 위안의 벌금과 도축된 양 4마리, 약물이 6개를 몰수하고 불법 소득인 180위안도 전액 몰수할 계획이라는 통지서입니다. 주목할 점은 대풍구 시장감독국이 해당 약물이와 양고기를 샘플링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중검소원 강서 기술서비스 유한공사에서 진행했으며 보고서 결과는 해당 양고기는 중국 농업농촌부의 관련 기준을 충족하며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록 검역 결과가 기준에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감독국은 여전히 10만 위안 벌금 부과, 양고기와 약물이 몰수, 그리고 판매 수익 전액 몰수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진광방은 가족 중 노인이 말기 림파암을 앓고 있어 막대한 치료비가 필요하며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벼운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강소성 염성시 대풍구 시장감독국을 법원에 고소하며 처벌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염성시 염두구 법원은 그녀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진광방은 현재 염성시 중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사건에 연루된 양 6마리는 강소성 염성시 대풍구 마을 주민 고덕란이 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고덕란은 해당 사건 처벌 과정에서 이미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고덕란의 동생인 고덕귀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진광방에 대한 처벌을 경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탄원서에 형이 암말기 판정을 받고 병을 앓고 있어서 양 몇 마리를 팔아 치료비로 쓰고 싶다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을 사줄 사람을 찾아봤지만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부탁한 끝에 깎아서로 양을 팔 수 있었는데 뜻밖에도 공상기관에 조사되어 법을 어긴다고 하니 저는 진광방에게 너무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우선 그 고기, 남아있던 고기를 검사해봤는데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식품안전을 그렇게 오랫동안 외쳐왔는데 도장을 찍고 합격 판정을 받은 고기가 모두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우리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도장이 없는 고기를 검사했는데 철저하게 검사가 이루어졌고 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위안 벌금을 맞았어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시장에서 고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방금 길을 지나면서 길가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에게 오늘 얼마나 버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오늘 단 30위안밖에 못 벌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1년에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주유소는 불법적으로 863만 위안을 벌었지만 벌금은 고작 2,000위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농민이 감자를 팔았는데 매입가는 1.2위안, 판매가는 2위안인데 벌금이 30만 위안입니다. 자기 집에서 키운 돼지를 30위안에 팔았는데 벌금 10만 위안을 맞았어요. 어떤 복권성 농민은 대신 샐러리를 팔아 겨우 24위안 벌었는데도 10만 위안 벌금을 맞았습니다.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라고 외치는 공산당. 대체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걸까요? 이러한 사건들은 온라인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많은 네티즌들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다음과 같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농민이 키운 양은 검역을 받지 않았지만 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유명 상점들의 식품에는 얼마나 많은 첨가제와 발암물질이 들어있는지 모른다. 왜 그들은 처벌하지 않는가? 일반 가정에서 10만 위안을 모으려면 몇 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또 다른 농민이 부당한 벌금을 부과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 씨는 안위성 회남시 수연에 거주하는 농민입니다. 작년 11월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 트랙터와 콤바인 경유 기름이 떨어져 인근 주유소에 들러 경유를 구매했습니다. 이후 그는 벌금 3만 위안을 부과받았습니다. 내용인즉 고 씨는 농지와 주유소 사이의 거리가 멀고 대형 농기계가 직접 주유소에서 주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카트럭에 경유 3통을 구매해 싣고 농지로 운반하여 농기계에 주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 씨는 돌아오는 길에 교통운수집행기관에 단속됐습니다. 당국은 그가 위험물 운송 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 처벌로 인해 고 씨는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는 결국 논에 벼를 팔고 같은 마을 주민들과 촌지스에게 돈을 빌려서 가까스로 3만 위안을 마련하여 벌금을 내고 압수된 차량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건이 공개되자마자 사회 각계에서 큰 관심과 논란이 일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고 씨의 행동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그가 사업적 목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자기 농기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농촌 지역의 열악한 주유 환경을 고려할 때 처벌이 과도하고 비인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집은 100여 亩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농번기 때 집에 있던 수확기와 로터리 경운기 등의 농기계에 쓰던 디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주유소에 가서 1,000위안어치의 디젤을 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도로교통관리기관에 의해 차량이 압류되었습니다. 마을에서도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후에 마을서기도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로교통관리기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나는 벼를 팔아 1만 위안을 벌었지만 부족해서 결국 빚을 내야 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차량은 위험물 운송 관련 허가증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식 위험물 운송 차량이 아닌 픽업 트럭으로 디젤을 운반했습니다. 법률적 재량권에 따라 최저 기준이 3만 위안이며 이미 인도적인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가 이 처벌에 불만이 있다면 행정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방면의 노력과 여론의 관심 덕분에 교통운송집행기관은 해당 농민이 처음 위반한 점과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환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현재 3만 위안을 환불받은 상태입니다. 각 지역의 지방재정이 점점 더 악화됨에 따라 많은 공안, 검찰, 법원 기관이 외지로 나가 원양 포획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천, 광주, 동간 등 주강 삼각 지역 도시들은 타 지역 법 집행이 자주 발생하는 고위험 지역이 됐습니다. 이전에 보도했던 원양 포획의 전형적인 피해 사례 중 광동 1건강 그룹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2022년에 24.23억 위안의 수익을 올렸으며 2023년 6월 말에는 홍콩 증시에 상장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2023년 10월 하남성 교작시와 상구시 공안국은 1건강그룹이 사기 혐의가 있다며 광동성 광주시에 1,6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해 해당 그룹의 자회사를 대상으로 원양 포획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애초 사건에 연루된 금액은 60여만 위안에 불과했으나 하남성 교작시와 상구시의 수사기관은 1건강그룹 자회사와 관련된 64개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1건강그룹은 홍콩 상장 신청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으며 대규모 자금 동결로 인해 그룹의 사업 운영이 마비됐습니다.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산과 운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남 모 현에서 한 수집가는 심천 경매 회사에 위탁하여 소장 물건을 평가받았습니다. 이 위탁 회사는 업계 규정에 따라 5천 위안의 평가 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해당 수집가는 감정료 5천 위안을 지불한 후 갑자기 사기죄로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하남 모현 공안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고 심천 소재의 경매 회사에 사기 혐의로 체포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경매 회사 직원 47명이 체포되었으며 법원은 그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경매 회사의 수천만 위안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원양 포획은 단순히 민간 기업을 겨냥한 것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개인이 온라인에서 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중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같은 중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사기 혐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함정에 걸려들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25일 절강성 항주에서 금 거래점을 운영하는 1인 방송 보보의 작은 금고라는 블로그가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한 고객이 위챗으로 연락해 투자용 금 조각 2개를 구매했고 구매자는 물건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가 끝난 후 그녀의 은행 계좌가 섬서성 공안당국에 의해 동결되었으며 계좌를 해지하려면 해당 계좌의 돈을 모두 그들에게 이체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거래를 마친 지 하루 이틀 만에 제 은행 계좌가 하나둘씩 동결되기 시작했어요. 급히 은행에 찾아가 무슨 일인지 문의했더니 은행 측에서 섬서성 경찰이 계좌를 동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경찰과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잘못된 번호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경찰과 접촉하려 했더니 곧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만 받았어요. 하지만 이후 전화를 걸면 아무도 받지 않거나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이렇게 2달 넘게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이 일이 벌어진 지 달이 지났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원래 제 혈당은 정상이었는데 지금은 혈당 수치도 이상해졌어요. 그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사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일이든 주의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공정한 정의 같은 건 없어요. 당하는 사람이 그냥 당할 뿐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